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것을 알려드림 시간입니다. 저는 정성용이고 저는 임성원입니다. 성원씨,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인천에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성용 씨는 인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저는 인천하면은 교통의 도시, 역사가 깊은 도시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인천하면 하늘길과 바닷길이 있어서 교통이 떠오르고, 중구와 동구를 가면 개항의 역사가 있다 보니 역사가 깊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네요. 성용 씨가 이야기해준 내용도 어느 정도 맞는데요. 인천은 철도, 도로, 항공, 항만 등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중구와 동구 말고도 지역별로 다양한 역사 기록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인천의 교통과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인천 갯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성용 씨는 갯벌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나요? 글쎄요. 갯벌하면은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볼 수 없는 오직 서해안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갯벌 색 때문에 부러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갯벌 주변을 걷다 보면 다양한 생물들도 볼 수 있어서 신기한 공간으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볼 수 없는 서해안의 매력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갯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있을까요? 저는 강화도와 소래포구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소래포구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와 가까이 있다 보니 자주 가는 편인데 그때마다 바다와 갯벌을 보면서 기분 전환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강화도의 경우에는 저한테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 같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외의 지역은 매립되고 간척되다 보니 갯벌이 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천의 갯벌이라고 하면 강화도 갯벌이나 소래포구 갯벌 등 유명 관광지 주변에 있는 갯벌을 생각하게 되실 텐데요. 그중 오늘은 제가 사는 지역인 연수구에 있는 갯벌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연수구에는 과거에 갯벌이 있어서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캐는 등 어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송도 국제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그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연수구와 과거의 연수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원래 바다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수구에 있는 갯벌이 람사르 습지에 지정이 되어 가치가 높고 철새들이 지나가는 경로라서 새들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알았을 때는 연수구 갯벌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연수구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꼭 연수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우리나라에서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 동물들과 그들의 서식지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All About Play는 이러한 이슈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문화예술 교육 팀입니다. All About Play라 재미있는 팀 이름인데요. 근데 문화예술 교육이란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문화, 예술, 교육이 한 번에 합쳐진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그 세 가지 개념이 어떻게 합쳐져 문화, 예술, 교육이 되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문화예술 교육은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 예술이랑은 다르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예술적인 의미와 가치들을 좀 카테고리화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화가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것처럼 문화예술 교육이 인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랑 다르게 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일상에 예술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이 송도가 개간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곳의 원래 주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고 또 작은 책임감 같은 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중에 저어새가 가장 많이 알려진 동물이기도 하고 또 마스코트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제가 접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많은 단체나 시민분들이 이 송도의 생태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더 재미있게 이 송도와 저어새의 관계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행되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자료는 많았지만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환경생태 교육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환경교육이나 환경 캠페인 같이 눈에 보이는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참여자가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생태에 대해서 인지하고 저희가 설정한 주제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발전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과거에는 누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에는 누가 함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수구의 갯벌, 그리고 그곳을 지나는 철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의 시각도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특히 갯벌은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자연 환경을 알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성원 씨를 만나고 다양한 지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룡 씨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프로그램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